2024년 8월 7일 수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바로 다음 날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이날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10.23% 오른 34,675.46에 장을 마쳤다. 이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반등과 관련 전날 매도세가 지나쳤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반등세를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엔달러 환율 상승도 수출 관련주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5일 발표된 미 공급관리협회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장 위축을 나누는 50을 웃돌아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누그러졌다고 전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일본 증시의 불안정한 가격 변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뉴스. 무섭게 급락하던 비트코인이 하룻밤 새 14% 반등에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5일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20% 가까이 폭락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알트코인 반등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더리움은 18.5%가량 반등했고 솔라나는 29% 반등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킬 수치가 발표된 영향이 가장 컸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해 심리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날 하락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뉴스.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가 지난 5일 돌연 중단된 데 이어 6일에도 거래가 일시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이어졌다. 6일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가 전일에 이어 또다시 중단됐다. 미국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이 전날 오후 2시 45분 이후 체결분에 대한 매매를 일괄 취소한다고 돌연 통보한 뒤 6일에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다. 평소 주간 거래 서비스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다. 블루오션 측이 이같이 통보한 배경과 관련해 급격한 변동성 증가 외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는 매수 매도 주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탓에 변동성 장세에 제때 주문을 내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 뉴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증권시장이 폭락하기 전인 지난 7월에 3억 2270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시간 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3월 채택된 CPO-1에 따라 지난 6월과 7월 모두 5억 달러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 CPO-1은 기업 내부자가 특정 가격 시기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 경영진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도하려면 매매 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황 CEO의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4억 달러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으며 8월에도 주식 매각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뉴스.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구글이 검색 기본값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한 비용을 문제로 삼았다. 구글은 2021년에만 애플, 삼성전자, 파이어폭스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사, 이동통신사 등에 263억 달러를 지불했다. 검색 기본값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다. 구글이 이번 판결에 따라 이런 비용 지급을 멈춘다면 삼성전자의 조 단위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구글의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다음 뉴스.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는 SK하이닉스 투자금의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결정되면서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패키징 공장 건설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뉴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 부문은 구독 비즈니스 한국 총괄 경력직 채용을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경력직 채용에 나선 것은 가전 구독 사업 진출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구독 사업은 소비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정수기 등 가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정수기로 구독 시장에 처음 진출한 후 구독 대상을 가전 전반으로 넓혀 지금은 총 300개에 달한다. 지난해 LG전자 가전 구독 사업의 연간 매출이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올해는 이보다 매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진출로 LG전자와 구독 사업 시장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는 구독 사업 진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켈라노바는 16.23% 급등한 73.2달러에 마감했다. 개장 초반에는 75.4달러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다. 켈라노바는 지난해 10월 시리얼 기업으로 유명한 켈로그에서 분사한 회사로 글로벌 스낵과 냉동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 전일 로이터 통신 등에서 마스가 켈라노바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켈라노바의 매수세가 몰렸다. 투자자들은 두 유명 식품회사가 합병하면 시장 지배력이 높은 새로운 식품회사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켈라노바의 시장 가치가 약 2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가 성사될 경우 식품 부문 대규모 딜이 될 전망이다. 다만 규제 당국이 이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변하면 제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소비자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6일 오후 8시 12분 원달러 환율은 1379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